경남에서는 13일 0시 기준 모두 11,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창원 등 4개 시지역에서 4자릿수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재감염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재감염률 현황과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역대 군수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함안과 의령. 대선 이후 보수색이 더 짙어지면서 국민의힘에는 후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해 시가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숨진 월남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13일 0시 기준 11,3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창원이 3,809명을 기록하는 등 창원, 김해, 진주, 양산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현재 위중증 환자는 36명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사망자 2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992명입니다. 경남의 예방접종률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전체 86.2%, 그리고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63.7%입니다. 지난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가 290명뿐이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26,000여 명으로 9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코로나19 재감염률 현황과 함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주실까요? 네,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약 0.284%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2022년 3월 19일까지 확진자 수 9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6,239명이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이니까 아마도 추가적으로 재감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감염 추정 사례 26,239명 중에서 37명은 3회 감염자로 확인이 됐고 대부분은 오미크론이 유행한 2022년 1월 이후에 주로 많이 확인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재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위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는 14명, 사망자는 15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체 확진자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에 비해서는 재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와 치명률은 63%, 5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XL 변이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영향력까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의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되면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염된 사례는 40대 남성이고 3차 접종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후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있었는데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조합 변이는 같은 세포 내에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되는 형태인데요. XL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에 11일까지 영국에서만 한 66건 정도가 확인돼서 아직 사례가 적기 때문에 기존 오미크론과 더 다른 특징이 있는지 밝혀져 있는 건 없지만 현재로서는 전파 위험도나 중증화율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또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돌파 감염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백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4차 접종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2월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약 31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고 있는데,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 해외 연구, 특히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은 4차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준 효과가 3차만 맞았을 때보다 약 3.9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는 계속 관찰이 필요한데, 최소 6주 이상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아마도 더 연구 기간이 길어지면 중증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또 60대보다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2배에서 또 6배까지 더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실수록 4차 접종을 추가적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중증화 사망 진행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안군과 의령군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며 역대 군수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보수색이 더 짙어지면서 국민의힘 외에는 후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6만여 명의 도농복합도시 함안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의원 2석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이변을 보여줬지만 군수 자리만큼은 보수 정당이 굳건히 지켰습니다. 조근재 군수가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5명의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던지면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백상원 전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와 이성용 전 경남도 의원, 이학석 전 통영부시장, 배한극 가야산업 대표이사, 김범수 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초대이사장이 나섰고 이군영 현 국토미래연구소장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종하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역대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출신 후보가 항상 승리한 의령군. 1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태양 군수가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우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항마로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서진식 전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마치고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손호연 전 도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아직 출마 후보가 없습니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60%대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함안과 의령. 지역의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지면서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데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 시도문화재 등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년 동안 고수해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이제는 유산으로 바뀝니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사용돼 왔는데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해 문화재라는 말이 재화의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이나 명승, 또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라는 명칭이 쓰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유산, 시도문화재 자료는 시도문화유산자료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대신에 국가가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 그리고 사적 등은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가칭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써오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저께 그 정도 헬리콥터가 뜨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끄고 나니까 마음이 안위가 되죠. 뭐. 저 꽃 피는 거 보세요. 예, 그 불 속에서도 꽃은 피잖아요. 진짜 봄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고맙죠. 진짜 고맙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33년 이상 군복무를 한 보국 수훈자 예우 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7월부터 예우 수당 5만 원씩을 받습니다.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마켓컬리를 창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기업 컬리는 13일 창원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컬리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63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중소형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790명의 인력도 신규로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날 LG전자 협력업체인 이노필텍도 창원시와 협약을 맺고 북면 동전일반 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20명을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제3회 대한민국 수박축제와 제28회 함안 수박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축제는 군 농업기술센터 공식 SNS를 통해 수박 쌓기와 함안 수박 조박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함안 수박 할인 판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창원시가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픈 노동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국 63개 지자체 중 창원시와 서울 종로구 등 6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오는 7월부터 창원에 주소를 둔 노동자는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3,960원이 상병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의령군이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올해 어린이집 입학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원복과 가방 등의 피복류 구입비를 1회 한 해 최대 9만 5천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1일까지 구비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